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토겐스탁에서는요, 주식, 파생상품, 해외 선물,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 트럼프가 할 종목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할 종목,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더 소개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겐스탁에는 또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02-1654-9188, 02-1654-9188로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투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989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에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은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게시판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 메신저에서는 토겐스탁 별톡방을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해가지고 실시간 투자 가이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바로바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를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기초 교육 부위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또 퀴즈 정답자 3분에게는 저희가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중에 또 한 분에게는 1만 원 기프트권, 상품권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한 퀴즈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상당히 교육적입니다. 교육적인 퀴즈예요. 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수치로 나타내는데 5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확장, 이하면 수축을 나타내며 매달 월간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되는 이 지표의 이름은 미국 지표예요. 상당히 문제가 좀 깁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어제 난리 난 지표 이름 맞추는 거예요. 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공급관리자협회의 약자인데 사실 이거 보통 다른 곳에서는 피땡땡이라고 하는데 미국만 유독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쓰는데 일단 1번 산업생산, 2번 ISM 제조업 지수, 3번 PMI 지수. 이렇게 해서 세 개 중에 하나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 미국에서 부르는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명확하죠.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자들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한 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퀴즈 정답 빨리빨리 맞춰주시고 자, 바로 트럼프가 할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 한번 소개와 함께 트럼프가 할 종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할 종목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여의도 변표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왼쪽에는 선제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상당히 컨셉이 오늘. 네, 일단 여의도 변프로님, 요즘에 여의도 변프로님 그 노란통 메신저 방이 아주 뜨거워요. 네, 모의투자 대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모의투자 대회 1등 한 분 수익을 봤거든요. 예, 지금 딱 모의투자 대회 한지 일주일 반 됐나요? 지금 거의?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요. 네, 일주일 반 했는데 2주 반 정도. 1등이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전반적으로 수익금이 상당히 좋은데, 근데 모의투자하고 실전하고 좀 다르죠, 확실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리라는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투자에서는 심리가 또 좀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는 거 많이 알지 심리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실천을. 알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랑 요즘 국내 증시 수급이 좀 불안한데 해외 증시까지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향 방향성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은 큰 이벤트들이 그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뭐 조용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 와중에 좀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물론 좀 큰 이슈가 하나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간만에 지표 매매가 가능했던. 예, 그래서 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좀 평화롭게 좀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그 ISM 제조업 지표 충격적인 제조업 지표
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한 번 더 훅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내 주식시도 그렇고 뭐 이따가 방송 후미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날 있을 그 고용 보고서, 특히 네, 고용 보고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할 걸로 보여지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당분간 위아래로 좀 변폭이 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사실 이번 달 10월 달이 좀 이벤트가 뒤로 갈수록 많더라고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벤트가 화려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 일정도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선제스타님, 네. 오늘 톰 땡땡땡 스타일이시네요. 톰 땡땡땡 스타일이신데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 뭐 근황과 함께 수익 잘 나오고 계시던데 네. 수익 잘 나셔서 톰 땡땡땡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너무 이쪽으로 묵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 스급도 좀 요즘 오늘 이제 외국인마저 팔고 기관도 연기금 팔고 그다음에 네네. 국내 증시 안 좋고 글로벌 증시적으로 뭔가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살짝 깔리고 있어요. 네네. 선재스타님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시장 대응 방향성 보고 계시나요? 그럼 국내 증시 한번 먼저 봐볼까요? 국내 증시 먼저.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선물 많이 손대니까 선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278지수에서 눌림들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70지수 지지력에서 반등을 줄 거다. 단 고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얘네들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64지수, 265를 깨면 그때부터 매수, 그 다음에 281 매도 대기 하시라. 그래서 이 구조 구간에서는 우선 좀 더 눌림들 열어놓으시고 하루 이틀 정도 눌려서 이 추세 지지력들 265지수 근방에 오면 걔를 다시 잡고 고점을 한번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280점 저는 90까지 우선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눌림에서 고점을 못 높이는 애들 다시 눌렸을 때 264 중반 지수 지지력에서 다시 배팅 들어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게 보자면 올해는 뭐 이렇습니다. 281지수에서 한 1.5% 여유가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윗 구간에서 놀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아래 구간에서만 혼조세 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서 선물 지수로는 283지수 부분부터는 굉장히 저항이 거셀 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 되느냐 아니면 눌렸을 때 250지수를 깨지 않는 보합권에서 계속 놀 수 있느냐가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한두 달 정도는 뭐 이번 월물에서는 264지수 지지력에 281까지 추가적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들 갖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희도 이제 뭐 끝내고 아래 위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83 정도 되면 코스피라면 2140 정도 되거든요. 그 위로 네네네, 올라서 맞습니다. 레벨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뭐 이런 전체 보합을 상황이네요. 뛸 수 있느냐죠. 사실 국내 선물 지수는 318지수까지 가능성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281지수부터 제약이 움직임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합권을 계속 띄었었죠. 근데 저희는 계속 눌린 상태에서 반등을 오랫동안 줬단 말이죠. 그 구간대에서 이 구간들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급등했던 이 구간들 안착 여부가 내년 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근데 우리가 대응할 건 이거죠. 265 깨면 264지수부터 지지력, 그 다음에 281지수 부근 가면 그때부터 눌림 잠깐 보는 혼조세에서 이슈를 좀 더 기다려보면 그때 좀 더 명확하게 좋은 장인지 아닌 장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3면 딱 2000 정도 포인트 되거든요. 2000포인트 네. 딱 지지. 코스피 2000포인트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데 실적 시즌이 왔습니다. 실적 시즌이 왔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실적 시즌이 오니까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바로 트럼프가 사정 들어가기 전에 종목 상담이 사실 많이 밀려서 항상 못해가지고 죄송한데 일단 오늘은 빠르게 한 종목 한 2개랑 그다음에 해외 선물 쪽 하나 좀 해볼게요. 자, 국내 주식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국내 주식 상담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250님이 HLB 이 매수가 71,500원 얘기하셨는데, 자, HLB 매수가 71,500원 비중 30% 장기부 향후 전략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 HLB 뭐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HLB는 제가 그 전에 잡고 있었던 종목이라 상한가 갖고 참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HLB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HLB는 좀 다릅니다. 임상 3상이 좀 달라요. HLB가 원래는 인삼 3상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얘기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진짜약하고 가짜약 대조군 쪽에서 가짜약에서 이상하게 생존기간이 길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지. 실제로 지금 론서프나 옵티보 같은 이미 항암제 나오면 출시된 것보다는 HLB가 성능은 좀 좋았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인삼 3상이 계속되고 에피데이 승인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승인 관련해서 미팅하는 그 과정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지스타님 봤을 때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75,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급등이 있으니까 보통 쫓아가신 건데 보통 차트가 마지막 목표가가 보이면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75,000원대에서는 한번 차익을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제가 뭐- 74,000원에 그 노란색 그렇구나. 메시지에 저는 보냈거든요. 74,000원에 우리는 차 반정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비싸네요. 구조에서 예. 싸운다면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추세 저항들 맞는 구간이죠. 보이십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5,000원대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명확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51,000원대를 뚫은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선은 지지를 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5차 구간은 얘네들이 79,000원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75,000원대가 너무 강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신규라면 저는 얘네들 6만 원대 뭐 1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30%를 5만 1,000원대 지지력 매수를 대기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부합될 가능성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뭐 이슈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좀 밀릴 걸 고려하시고 우선 반등을 주면 우선 73,000원대 후반에서는 물량들을 좀 줄이시고 많이 봐봤자 79,000원대. 그래서 이슈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얘네들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대치를 요행을 바라는 구조도 8만 원대 안착은 지금 현재 상태 좀 그렇고요. 오히려 지금에서 신규로 하신 분들, 한마디로 신규로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갖고 계신 분이 분할이나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을 갖고 가실 때도 5만 5천 원 아래서 분할 전략을 갖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오히려 유익한 그림이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이 강한 구조고요. 그다음에 일봉도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일봉에서 급락을 했던 구간들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리테스팅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혼주세를 띄어서 오랫동안 보합을 띌 수 있겠지만 이 구간들 뭐 6만 3천 원대를 못 지키면 다시 아래부터 출렁거리는 오랜 기간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거는 충분히 눌렸을 때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약수익 구간에서 좀 물량을 줄이셔서 그다음에 좀 추세를 완전하게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인 배팅들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좀 기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HLB 들고 있어서 저희는 다음 달 FDA 미팅 때까지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죠. 아래서 일단- 수익난 거 끌고 가는 네. 건 상관이 없죠. 일단 뭐 여기도 변프로님 좀 심심하시니까 바로 플리톤은 저희가 따로 제가 상담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제가 따로 별도방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해외 선물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51님이 31일 날 노딜 브렉시트 만약에 노딜이면 31일 날 브렉시트 아닌가요? 그 31일 날 브렉시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유로화도 하락하나요? 그러니까 유로화 매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변프로님 자 노딜 브렉시트가 뭐 우리가 예상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31일 날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쭉 가면 30일 날 노딜 브렉시트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유로화도 같이 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파운드 말고 이분 유로화를 얘기하시는데 유로화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뭐 당연히 같은 유럽권 통화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사실 브렉시트가 얘기 문의 주시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도대체 언제적 브렉시트가 아직도 브렉시트 타령하고 앉아 거의 있냐. 사골국물처럼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일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온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이번에도 연기 내지는 뭐 가능성이 다시 좀 연장되는 그런 흐름으로 정책이 좀 노선이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브렉시트의 직격탄을 받는 통화는 사실 파운드죠. 그래서 파운드고 유로화는 그보다는 뭐 다음 달 이제 차기 그 22 총재로는 라가르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독일 또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독일이 지표 막 붕괴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유로화를 거래하실 때 메인 이슈를 잡는 게 좋지. 유로화를 거래하실 때 메인 이슈를 지금 브렉시트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포인트가 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죠. 포인트가 잘못됐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화
뭐 같이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서 그럴 자리 노릴 바에 파운드 노린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럼 이제 선재사님이 봤을 때는 유로가 그러면 그냥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나요? 브렉시트 제외하고 봤을 때는. 1.060대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100대를 깨면 하방 경직으로 스물스물하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우리가 1.1000대까지는 반등을 노렸었거든요. 이제 달러 눌림에서. 근데 이제 이따 달러 말씀도 드리겠지만 달러에 대비해서 유로가 달러 강세 뛸 때 훨씬 더 약세를 띠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능성은 여기서 매도 쫓아가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노리실 거면 좀 기다렸다가 하방을 한번 더 친 다음에 반등을 노리신 게 낫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뭐 좀 여유 있게 보시자면 1.06000대 부근까지 한 번 더 파동이 있는 다음에 치면 좋으시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좀 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약간 눌릴 수는 있으나 여기서 얘네들이- 올라오면 좀 쌍바닥 멋있는 쌍바닥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 저가를 깨는 그림보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매물대의 중심 부근부터는 지지력을 받아낸다. 아. 그래서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을 뿐이지 잠깐 누르더라도 금방 반등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는 게 낫고 물론 뭐 말씀처럼 브렉시트, 노드 브렉시트가 오면 영향 받죠. 영향 받지만 지금 22 유럽 이슈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체 눌림 없이 계속 눌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노려야 되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신저가를 낮추면 반등 여력을 보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유로화 매도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아주 공통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